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작가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TBS 고막열차 조연 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오늘의 서점가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은 스타 작가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임홍택.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했다는 바로 그 책. 90년생이 온다의 저자입니다. 최근엔 관종의 조건이라는 신간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스타 작가 임홍택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홍택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문자나 유튜브로 작가님 반가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진짜 스타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 작가 임홍택입니다. 네. 임홍택 작가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 90년생이 온다.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이죠. 2년 전 새해 네네네. 이 청와대 전 직원들 필독서로 선물한 책인데 이때 이렇게 선정되고 대통령이 내가 쓴 책이 추천됐다 이랬을 때 어땠어요? 진짜. 기분이? 네, 당연히 이제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좀 저는 반대로 이제 굉장히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왜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싶진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래서 반년 동안은 어디하고도 인터뷰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때도 이제 섭외를 요청을 주셨는데 네. 그때도 죄송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 2년 전에 저희가 했을 때. 네네네. 9월쯤에 연락 저도 요거 오늘 찾아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 라디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어느 쪽이라도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고 이제 강연도 이제 잡혀 있는 거 외에는 네. 안 잡고 그랬어요. 의외로 관종이 아니시네요. 어떻게 네, 보면. 약간 그냥 오늘 소심한 관종 혹은 이제 제한적인 관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임홍택 씨 작가 지금 명함이 있는데 전국 빨간차 연합회 뭐예요? 전빨련 레드 데스트 네. 뭐예요? 전빨련 회장? 전국 빨간차 포장마차예요? 연합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색깔이 빨간색을 타는 사람들의 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자동차. 지금 네. 빨간 자동차를 몰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흔치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빨간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빨간 차를 타면 굉장히 사회적 편견에 노출돼 있어요. 네, 네가 여자냐? 맞죠. 아니면 뭐 중고차값 떨어지는데 왜 빨간 차 샀어라는 쓸데없는 참여가 아닌 참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12년 전에 빨간 차를 우연히 샀는데 네. 12년 동안 감당했던 몫이었거든요. 어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빨간 차를 탄 사람들 모으고 있고요.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정말 같이 퍼레이드도 하고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이제 청와대도 한 바퀴 돌고 네, 빨간 차 한 10대 넘게. 그게 빨간 차구나. 네. 페더레이션 네. 오브 뒷면에 네네네. 명함에 더 페더레이션 오브 코리안 레드 카 오너스. 그렇습니다. 오. 되게 이제 전경련을 떠올리시면 그 영어 표현하고 똑같은데 네, 전경련의 라이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를 모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평생 빨간 차 보시면 제가 생각나실 아하, 겁니다. 어이, 좋다. 각인 효과인 거죠. 아이씨 콘텐츠가 그렇구나. 남다르시네요 진짜. 근데 작가님께서는 90년생은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90년대생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책까지 낸 이유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교육팀에서 신입사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 그때 90년생 인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82년생으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별 차이가 없는 나랑 똑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괜찮게 받아들였는데 주위에는 어려서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빠따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 생활에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 소비자잖아요. 그쵸. 제 소비자기도 하고 제 이제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책까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 사람입니다. 책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23개 항목인데 일단 우리 또 이구 DJ님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께서 항목 가운데 5개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전부 같아요. 23개 항목인데 그중에 오늘은 5개만. 5개만 네네. 테스트해본다. 자, 시작해 작가님 보시죠. 일단 뭐. 시작해 주세요. 네, 1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나이나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마음이 편하다. 솔직한 겁니다. 네. 이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세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일단 세주시고요. 네네네. 솔직하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해보라고?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전 이거 해야 돼. 나이가 몇 살인지 사실 이몽택 작가님한테도 나이가 몇인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를 네. 계속 제가 억누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좋습니다. 욕구를 네. 억누르고 계세요. 아주 자, 좋습니다. 2번. 아니 뭐 테스트라니까.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2번. 정시 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에이, 일 있으면 남아서 해야지. 아주 일 좋습니다. 없으면 일찍 나가도 돼. 근데 일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고. 부장님 저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저 네. 먼저 퇴근하겠다고. 네. 아니 너 사람하고 하던 취재는 하고 가야지. 그럼 내일 와서 하겠대. 그럼 보내야지 뭐. 근데 마음에는 안 들지 솔직히. 좋습니다. 3번.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나만 해. 조연아 아나운서는 안 해요? 저요? 네. 저는 2000년대생이잖아요. 그래요? 몇 년생? 아니요, 3번. 네, 이거 생방송 맞죠? 네. 3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지각한 게 아닙니다. 당근이지. 아니 어떻게 나보다 상사보다 늦게 출근을 해? 너무 아니 좋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으면 몰라. 저 오늘 웬만한 일이 네. 있어가지고 좀 늦게 가겠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근데 연락도 없이 나보다 늦게 출근한다. 그거는 그렇지 조직 생활인데. 자, 4번. 4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 라는 말에 당연하죠. 동의한다. 네. 말이 끝나기 전에. 아니 저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런 그 지혜, 네. 속담 같은 거 그런 거 좋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계시죠? 자, 5번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네, 5번 솔직하게 어린 녀석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 해본 적이 있냐? 네, 한 번이라도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고 다 했어 지금 5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완전 100% 꼰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작가님 일단 몇 개 해당할 때 꼰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 이상 나오면 꼰대라고 돼 있어요. 23개 중에 하나 이상 나오면 꼰대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책들에 나오는 이제 인터넷에 나오면 사실 꼰대 태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제가 하나 이상 나오면 굉장히 가혹한 테스트잖아요. 꼰대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 이상 나오게 제가 설계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네, 그러니까 하나 이상,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어른이 된다는 건 모두가 꼰대라는 걸 인정하자고 네. 인정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늘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해당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정시 퇴근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키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이런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개꼰대라고 하는 내가 무조건 옳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꼰대랑 개꼰대는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그러니까 모든 썼다고 보시면 사람은 됩니다. 다 꼰대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정말 꼰대는 또 다른 의미다. 이런 그럼요. 네. 정리를 그래요. 해볼 수 있겠군요. 저는 하여튼 스트레스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극강의 꼰대로 등극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제 개인 감정을 말씀드린 거고 저도 방송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를 가급적 이해하거나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느껴져요. 응. 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그 작가님께서도 이제 책 리뷰나 댓글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또 반응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격한 반응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보통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근데 격한 반응이라고 하면 이 책 자체를 보고 화를 내시는 분보다는 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이게 무슨 필독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위에 분들이 보자마자 야, 너 90년생이냐? 네가 이랬다며? 요즘 애들 다 문제가 있다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눠버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제 책을 안 읽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들을 해서 뭐 간단, 뭐 정직, 뭐 이런 거에서 줄인 것들만 보고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은 반대로 그렇게 나눠서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자가 책의 이제 시작점이었는데 반대로 그런 분들 이제 어른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비하하면서.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신다고 네.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 시작점도 이거였어요.
90년생으로 나눠서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전엔 그냥 어린 것들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간 1년 만에 뭐 100세를 훌쩍 넘기기도 했고요. 와우. 그러니까 1년 내내 전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신간이 더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관종 신간 제가 들고 있는데 제목이 이제 관종의 조건, 관심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한 사람들의 법칙, 관종의 조건. 관종 그러면은 이제 관심종자의 줄임말 아닙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보통 쓰는 말이. 맞습니다. 예. 이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네.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관종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관심을 받느냐에 대한 책입니다. 관심이 이제 돈이 되는 시대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화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자를 좀 풀어주면 뭐예요? 네. 골자를 풀어드리면 관심이 돈이 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지나치지 않는 관심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개인의 관점, 그리고 회사원의 관점,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의 관점.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받아야지 청취자가 보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라는 것들을 이제 정부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관점을 모두 담았습니다. 아, 이게 사실 관종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또 이몽택 작가님이 강연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관심이란 주제로 미니 특강을 준비하셨대요.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느낀 점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 뽑아서 이몽택 작가님 신간 관종의 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앞에 표지 디자인도 멋있네. 예. 자, 그러면 이몽택 작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가량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질문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종이라는 단어는 모르시는 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관심종자라는 단어의 신조어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과도한 언행을 보이는 연예인이나 SNS상의 유명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생겨난 지가 2010년도 정도인데요. 네.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19 DJ님 네. 그리고 조현아 선생님 네. 관종이십니까? 나는 아니야 관종. 좋습니다. 나 관심 받고 싶어 하진 않아. 좋습니다. 네. 저도 약간 관종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관종이 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렇지,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보냐, 너 당신 바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두 가지 뜻이 지난 10년 동안 혼재돼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중적인 단어인데 관종이세요 하면 의도가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너 관심을 무기로 뭐 사람들한테 튀고 약간 민폐를 끼치는 관심병에 걸린 사람이니?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럼 누군가를 삐뚤어지게 이젠 비하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가 나겠죠. 그렇죠. 이거 바보냐 이런 거 똑같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배우면서 뭐가 생겨났냐면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욕망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종이라는 뜻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나운서계에도 이제 스스로 관종이라고 하시는 분들, 네. 연예인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유튜버들도 사실은 밉지 않은 관종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지. 솔직하게 나 관심 받고 싶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종을 욕하고 싶어 너 관종이냐라고 욕을 해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타격감이 제로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 나 관종이야. 너는? 너도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인간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이상해서 그냥 찾아봤습니다. 근데 관종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영어? 네, 영어 표현이 뭘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 네네.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네네, 그냥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몰라서 네. 찾아봤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건 어텐션 시커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어구나. 맞습니다. 시커. 관심을 찾는 사람. 오. 관심 SEEK.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영어 표현을 찾다 보니까 이 자체로는 어떠한 비하의 의미가 없잖아요.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정적으로 그걸로 시작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중립적인 의미가 아닐까? 또 어떤 의미에서 관심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나도 관심을 받고 싶거든요. 네. 관종이라 불리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관종에서 관에 좀 방점을 찍고 관심을 어떻게 받지? 이걸 좀 찾아본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이걸 좀 제가 약간 오타쿠적인 성격에서 이걸 좀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 추종자는 중립 쪽에서 모두 약간 넓게 봤고요. 네. 진짜 전에 얘기했던 우리 그 사람들은 관심 병자라고 부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관종이 맞네. 두 번째 의미 중립적인 가치에 어텐션 시커. 저는 그 관종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계속해서 또 진행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관심을 파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도 뻔히 사용하잖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요. 근데 관심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면 개인의 흥미나 관심사를 얘기하는 게 그것도 관심인데 한글로는 네. 인터레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어텐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일종의 정신적 관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라디오를 직접 생방송으로 청취하고 있는 분이 운전을 하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요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운전이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여기에 집중해서 어떤 얘기인지 알고 싶어하는 게 관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의 관심은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아. 근데 최근에 정보량이 너무도 많아지면서 정보는 무한대로 늘어난 반면 인간의 관심사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의력은 한계가 있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너무도 정보가 많으니까. 그쵸. 근데 모두가 이 관심을 차지하려고 모두 이 시장에 참전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이제 라디오, TV 그리고 이제 상품 정도였는데 지금 개인이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은 돈이 되니까. 네. 유튜브. 맞습니다. 유튜버가 와. 대표적인데요. SNS. 네. 그 이유는 관심이 예전에 돈이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관심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관심을 이제 끈다는 표현, 관심을 기울이다는 표현이 원래 pay attention to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약간 관용어적이라는 건데 지금은 진짜 뭔가 내 시간을 지불하지 않으면 관심을 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받고 그러니까 화폐가 됐다고 해서 관심 화폐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유튜버뿐만 아니고 모두가 여기 참전한 상태인데 반대로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관종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극적인 행동 혹은 남이 하지 않는 자극적인 행동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조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냥 중립적으로 찾아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 안에 그런 게 있다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상한 어그로를 끌어서 관심을 받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군요. 그 부제가 그거네. 부정적 의미를 뒤집고 세상의 주류가 되자. 네. 시선을 끌고 승기를 거머쥐는 관종의 핵심 전략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내가 스스로 관종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누구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제 핵심을 그냥 담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제 관심을 받는 건 누구나 하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네.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은퇴를 하신 인플루언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렇죠. 누군지는 아실 거고요. 네. 그거 외에도 오늘도 이제 20년 전에 행했던 이제 학폭이라든가 거기에 연루됐던 것으로 어느 순간 부정적 이슈에 노출되면 활동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는 책에 할 수 있다고 담았어요. 저는 이제 책에 이제 4가지를 담았고요. 이제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 꺼지지 않는 가시성, 네. 고집스러운 협력성, 네. 절대적인 진실성,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꺼지지 않는 가시성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이들이 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데 라디오. 예전에는 이제 실력만 있으면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겸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국 사회는 생각을 했는데요.
점차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여우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지난 한 몇백 년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훈적 얘기죠. 근데 반대로 돌려 생각하면 요즘은 이겁니다.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중요한 걸 눈에 보이게 노력해야지. 뭐 얼굴 보고 판단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로 판단하지라는 거죠. 뭐 얼굴이 아니어도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생각이고요. 대신 눈에 보이는 건 누구도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꺼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과 화제성을 동시에 겸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고집스러운 협력성인데 약간 똑같은 얘기, 다른 얘기잖아요. 협력하는데 고집스럽다. 이건 뭐냐면 저희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도 독자들과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네. 단지 그거에서 너무 휩쓸려서 나의 철학을 혹은 나의 이제 주장을 엎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담았고요.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그렇죠. 중심을 잡지 않으면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절대적 진실성은 이겁니다. 진정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뭐 정치인 이런 건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음주운전 해놓고 약으로 보답하겠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약으로 보답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주작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이제 절대적인 진실을 토대로 나머지들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선을 지키는 건 모두 아실 텐데 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드립을 치더라도 드립을 칠 만한 사람이 치면 받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설픈 사람이 드립 치면 망하는 거고 대신에 그것도 일적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선은 있을 것이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10분 하셨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몽택 작가님의 관종의 조건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들으면서 정리해 본 거는 내실을 다져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맞아. 나의 실력을 먼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문자가 많이 네, 오고 제가 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현 아나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8799번님께서 중학생 딸내미가 스스로 관종이라 해서 저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모든 사람은 관종이라고 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된대요.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8799님의 중학생 따님이 그거네 바로 인터레스트 시커 같네. 언테이션 시커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집착이란 단어가 관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하신 이제 광원무 작가께서 그런 생각에 네. 많이 동의하시는데 글 쓰는 사람들은 모두 관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 집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썼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책은 관심을 받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착은 분명히 관심과 연결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 관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다가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인 또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네.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10명 중에 7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일부가 있을 뿐이고 이거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지나치지는 않으면 괜찮다 네. 정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네. 현실입니다. 우리 또 7214번님께서는 저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모든 게 저 위주로 대화가 돼야만 만족하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관종에 속하나요? 아님 제 성격인가요? 영웅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관종 혹은 이제 솔직한 관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 소심한 관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매한가지지만 굳이 나서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 책에 관종 테스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테스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책에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의 차이. 네, 정도의 차이입니다. 나는 관심 진짜 필요해. 나는 진짜 주변 슬고스 유튜버도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정말 적극적인 네. 관종이고요. 반대로 이제
축구 중에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고 있으신데 그분은 이전에 메뉴 트위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낭비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먼 분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10분 뽑아서 이몽택 작가님 신간 관종의 조건 보내드립니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책 받고 싶은 분 많이 보내주세요. 예. 문자에 관종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자, 전할 말씀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디저트쇼 베스트셀러 작가 임홍택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작 90년생이 온다도 그렇고 신간 관심의 조건도 그렇고요. 시리를 참 잘 읽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받는 질문인데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저는 남들이 당연하다는 것에 약간 의문을 푸는 사람인 것 같아요. 관종이냐 그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저는 그냥 거기 이상하게 생각했었고 90년생이 온다도 90년생 그때는 나누지 않았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렀었는데 네. 근데 저랑 90년생이랑 똑같은 세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랑 다른데? 왜 같이 보지? 이건 미국의 개념인데 왜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쓰지?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된다는 약간 집착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게요. 르네 데카르테 코기토 에르고 숨하고 똑같은 거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항상 데카르테가 그 얘기 아니에요? 왜 마녀 사냥을 해야 되냐 이거야. 중세에. 왜 의문을 가지고 그렇지. 계속 항상.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또 만들게 되고. 그렇군요. 예. 역시 뭔가의 의문을 항상 달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나 봐요.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제가 유명해진 느낌이네요. 제 이름이 몇 번 불렸는지 모르겠어요. 안관종 올림. 아이고 관종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 이름은요. 그런데 코로나19. 네.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나와. 19가. 진짜. 자, 책을 보면 또 관종 테스트 아까 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관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관종이라면 이제 관심병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심 그 중에 관종을 어떻게 질문하냐 이제 네.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고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은 소심한 관종. 그렇죠. 네. 자, 또 관심 받기 위해서 이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시면서 여러 사례를 또 찾아보셨을 텐데, 네. 최악의 관종 사례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관심을 받을 무리수를 두다가 죽는 것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근데 최근에는 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작년 7월에 일본에서 민폐 컨텐츠를 올리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민폐?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가다가 젓가락 사람들 코를 쑤십니다. 어머. 그걸 영상 올리고 이제 기차에 담배를 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한테 시비를 걸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제 관심을 받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제 그 생선을 결제도 안 하고 그냥 먹는 콘텐츠를 올리다가 경찰에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숙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코로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최악의 이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민폐 끼치고 다니다가 코로나를 퍼뜨리게 됐다. 네. 최악의 관종이네 정말. 그렇죠. 그렇네요. 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사실 관종 부작용 사례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파적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건 사실은 상업적 이슈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관심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정보 전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승리했을 때도 그 뉴스들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굉장히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것들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관종이다. 이런 싶은 사람을 몇 명 꼽아주시면. 네. 책에 나왔던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권투 선수 중에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실력이 원래 뛰어났죠. 미국의 복수 아니에요? 그렇죠. 파키아오와의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실력은 있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서 파이트 머니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근데 스스로 이제 관심을 받는 화제가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속칭 말하는 트래시 토크 혹은 이슈 몰이를 해서 성공했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제가 봤던 핵심은 이겁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50전 50승 전승을 했는데요. 네.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키아오를 뿐만 아니고 당대 유명한 모든 복서를 다 이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 않는 복서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화끈하지 않은 경기를 하지 않아서 쉽진 않지만 그 사람이 계속 지면서 뭔가 화제성을 잇는 행동을 했다면 이기지 못했겠죠. 실력이 뒷받침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19 DJ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화제성만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화제를 계속 몰이를 했군요. 그러니까 또 책을 보면 매력 자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의 매력도 이제 자본으로 보신 건데 매력을 6가지로 또 구분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6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는 신체적이 있는데 이쁜 얼굴, 멋진 몸매, 네. 그리고 멋진 장신구. 예를 들면 성형수술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네. 신체적 매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매력인데 그거는 유머.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 혹은 이제 내가 잘하는 뭔가의 특기. 그러니까 꼭 학위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유튜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 6가지 매력을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갖춰 놓으면 그것도 돈이 될 수가 있다. 예. 네. 얼굴이 그러면- 최고입니다. 얼굴이 최고입니까? 네,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가. 네, 잘생기면 다 됩니다. 유튜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는 자본가예요, 빈털털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보이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쯤의 자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 19 DJ는 어떤가요? 매력 자본일까요? 그럼요. 예, 가장 큰 매력 자본이시고 여러 네. 가지를 또 조합해서 네. 인간적 매력 네. 그리고 특기 그리고 유머까지 다 갖고 네. 계시는. 얼굴도 오늘 괜찮으신데. 근데 저도 동의하는 네네. 바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라디오를 또 많이 청취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유, 네. 어디. 어디 쥐구멍 같은데 숨어들고 계시네. 저도 사실 뭐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3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맞아요. 전국의 모든 라디오들이. 그러면 관심을 청취자들한테 받기 위해서 별의별 말씀 다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관종인 것 같은데 청취자들한테 그러면 올바른 어떻게 해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알고 계신 걸 좀 강화하는 방안들을 좀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단어 자체가 이슈가 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사이다 컨텐츠 많이 하셨잖아요. 사이다 발언들. 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선을 넘지 않는 방향에서 이슈가 된다면 사람들이 더 찾아보겠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원조격이시네요. 그럼요. 네, 그렇게 말로써 사실은 그런 식 화제를 되게 몰이하는 네.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잘 하셨으니까. 우리 5721번님께서 이몽택 작가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다던데 네. 90년생들 4가지가 없어서 열받아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당연히 있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만약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90년생에서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거기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70년생인데 60년생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세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제 후배님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예의도 발랐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전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90년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90년생을 뭔가 이렇게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인간을 잘 알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책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관종들, 90년생들 이렇게 애매하게 일반화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미화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자, 45분 됐는데 그 임 작가님 신청곡이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어떤 뭘 걸까요?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 그 싱어송라이터 진보의 Call My Name이라는. 오, 이거요. 네.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이고요. 좀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기업 들어갔을 때 그때 저랑 방을 함께 쓴 친구입니다. 같은 회사 다녔었어요? 네,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면 진보 그 가수분도 나왔어요 그 회사에서? 저보다 빨리 나갔죠. 빨리. 원래 이제 아티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러셨구나. 잠깐 있다가 먼저 나왔고 저는 1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진보는 뭐 예명이겠죠? 네네네. 예명 있고요. 네, 뭐 굉장히 보수는 유명하십니다. 없어요, 친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진보가 아니라 네. 앞으로 나아간다는. 뭔가 그냥 진보적인 앞으로 음악을 하자. 네네. 그냥 같이 중립적인 진보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썼던 친구. 그러면 이 노래 진보의 Call My Call Name. My Name 예 들어볼게요. 진보의 Call My Name 내 이름을 불러줘. 뭐 잘 들었는데, 창법이 상당히 진보적이네요. 저도 노래를 두 곡이나 냈는데 좀 보수적이거든요. 농담이고요. 자, 오늘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이몽택 작가님 마지막으로 관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관심을 바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젠 모두가 바라지만 일부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만에 있어서 실력을 갖추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지만 화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익히시면 네. 분명히 이젠 성공적인 관심 추종자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6가지 나만의 매력, 이 책 속에서 그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를 한번 찾아내는 거. 내 실력을 먼저 키우면서 맞아요. 내 매력은 6가지 중에 뭘까 이거 찾아내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정리가 이래서 앵디 하는 거죠. 여보세요. 자, 오늘 이몽택 작가님, 관종의 조건 신간 내신 이몽택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